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영상은 누리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누리호 발사가 오늘 날짜로 원래 오후 4시에 발사할 예정이었지만은 어제 이제 조립을 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가 16일에서 전격 연기가 되었습니다. 산화제 탱크에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현장 내부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기립된 상태에서는 확인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발사 준비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립동으로 이송한 뒤에 점검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점검을 이제 뭐 도착하거나 이제 점검을 하는 중이겠죠. 우선 센서 자체 오류일 가능성도 있고요. 전선 등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예비 발사에 내에 발사가 가능할지도 결정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뭐 그때 발사 실패하고 나서도 한 2, 3일 뒤에 결과들이 나온 걸로 알려져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철수를 했으니까 주말간에 얘기가 나와서 뭐 다시 발사를 잡는다면 뭐 월요일 뭐 요 정도 월화 요 정도에 좀 잡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처음 발사일이 15일이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강풍이 막 불고 막 비가 오고 이러려고 했어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상의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연기돼서 16일로 밀렸었습니다. 자, 만약 예비 발사일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발사일을 잡아서 국제사회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불편함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 발사일은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무조건 발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점검을 마친 뒤에 뭐 한 달이 두 달이 밀리더라도 좀 안전하게 발사해서 실패가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누리호와 이제 관련해가지고 나온 보고서를 조금 보자면 나와 있듯이 오늘 4시에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액체연료 엔진을 활용한 3단형 발사체고요. 큐브 위성 4개가 포함된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탑재해서 발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성공을 한다면 세계 10번째로 우주 로켓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요. 액체 연료 엔진을 활용한 우주 로켓으로 한정될 경우 7번째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적 진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내년 초에는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시켜 진행했기 때문에 민간 발사체 시장 성능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서 이게 만약에 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기술 이전과 사업성들이 발전하게 되겠죠. 정말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꿈이지라고 했는데 이젠 꿈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로켓들을 발사할 수가 있겠다.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이거 제가 굉장히 큰 기술적 진보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구 정지 궤도를 넘어서 달이나 행성까지도 운송이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발사체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2023년부터 31년까지 총 9년 동안 2번의 발사를 위해서 1조 9,3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최종 목표는 31년 한국형 달 착륙선을 달로 실어 보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나사인 우주청 설립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고요. 설립 지역 선정과 정부 조직 개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약간의 아직 난항이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발사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좀 진취적인 반응들이 나오면 뭐 설립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 하나 시스템도 사실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중공업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 그다음에 AP위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이 상위 이 두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여기에 이제 같이 관련되어 있는 지주사인 하나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세트랙 아이 정도까지가 직접적으로 많이 받을 거로 보이고, 물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받습니다. AP위성도 조금 받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기업은 사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AP위성 왜 있는지, 현대로템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래도 뭐, 그 예하의 사업들을 하다 보면 부품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위성 쪽에 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게 누리호인데요. 우리가 또 종목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실물도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죠. 그죠? 이게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여기가 이제 3단, 요 3단체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 2단체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고, 여기서 이제 똥 하고 발사돼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부터 보시면, 자, 1단은 이제 75톤급, 2단도 75톤급입니다. 그래서 2, 3단은 비슷하고요. 대신에 여기는 요 4개, 요 산발이가 4개가 있는 거죠. 요 4개가 있어서 길이가 23m고 직경이 3.5m인 것으로 4기로 발사체 2륙 50km까지만 가고요. 상승 이후에는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이제 2단 추진체가 가동이 되면서 길이가 15.6m고 한 기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한 기를 가지고요. 240km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분리돼서 낙하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게 먼저 분리되는 거 제가 생략했나요? 요거 하나 분리되고 여기도 분리되고 여기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3단으로 가면 7톤급 하나로 이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길이가 7km라고 하고요. 굉장히 길죠, 여기가. 네, 직경은 네, 비슷합니다, 전이랑. 네, 7톤급 한 기로 구성이 되어서 위성의 궤도까지 투입 고도를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에가 이제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비행 중 위성과 탑재물 보호라고 하고요. 페어링 분리 이후에 지상에서 네, 1508km 지점에서 낙하를 한다고 합니다. 요 끝에가. 네. 그래서 여기 발사체를 보시면 쭉 올라가서요. 이제 아까 75km였나요? 50km? 네, 50km 도달을 하면서 요만큼이 분리가 돼서 떨어지고요. 그 다음 이 밑에 추진체, 2단 추진체를 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추진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 쭉 해서 분리가 돼서 이 앞에 부분만 좀 나가고 이 앞에 부분 나가서 3단 종료가 되고 페어링까지 다 나가면서 쭉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된다라고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생각보다 1차 발사에서 큰 성공을 거뒀었고 그 미비한 부분은 이제 2차 발사에서 이제 메운다는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이제 3차 발사부터는 현실적으로 이제 누리호 이제를 발사해서 이제 위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이외에도 민간 발사체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도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미 세종 1호기를 발사한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 중에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아서 발사를 했고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1호기가 민간에서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스페이스X와 손을 잡고 갈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누리호에는 관련이 없지만은 약간의 뭐 경쟁 상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글과 컴퓨터 또 추가적으로 이 라인업에 하나 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나 일봉입니다.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상승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자, 일봉상으로 받고 주봉상으로 저점 바닥입니다. 여기도 3만원 아래는 잡아야 돼요. 3만원 아래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3만원 이제 다가왔을 때 항상 반등을 좀 세게 쳤던 종목이고, 코로나 이전 주가가 보자면은 여기 24,000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 28,000원 이하 깨면서부터는 정말 무조건 좀 잡아야 되지 않나. 네, 하나가 정말로 요 정도 사업이 안 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분명 이제 지주사들의 지분 평가 이익이 좀 박혀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가 좀 지주사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회사들, 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뭐 하나 솔루션, 네,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한번 그냥 하나로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서 하나 생명도 있고, 네, 하나 손해보험도 있고, 우선주들도 2개나 있고, 하나 투자증권 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하나 생명, 요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들의 지분 평가 이익을 좀 받을 텐데, 그래서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텐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방산 쪽으로도 당연히 이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 네,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발사가 연기가 되고 발사가 이제 정말로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네, 하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발사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큰 하락을 했었거든요. 뭐 실패를 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떨어졌었고, 자, 뭐 실적 부분들이야 뭐 방산 부품주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잠깐만 먼저 보면, 네, 여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같이 나오는 것 뿐인 거고, 하나 시스템 자체도 방산 쪽에 또 관련되어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좀 괜찮고, 또 UAM 사업에 같이 묶여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고 기관은 매수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만 좀 받침이 된다면 다시 좀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아직까지 좀 힘들 거라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 우주 보시면 오늘 2%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사 여부도 중요하지만 발사 이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고점 찍고 지금 현재 내려온 상태인데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발사가 정말로 밀려서 또 한번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 꼭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정도로 올라갈 줄 몰랐는데, 근데 또 이렇게 2차로 들어갈 때는 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생각 좀 잘 해보세요. 예. 일단 외국인은 매도의 느낌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매수를 했지만은 오늘 또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고, 기간은 매수입니다. 네. 뭐 발사율이 밀리긴 했지만은 뭐 그래도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서 네, 그렇게 됐고, 1분기 실적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이 조금 네, 미지수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P 위성 보겠습니다. 자, AP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련 기업이죠. 아, 오늘 9%나 떨어졌네요. 네. 아무래도 그 누리호 발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여기는 좀 타격이 많이 입네요. 시청이 좀 약한 종목이라서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무너져서. 그래서 AP 위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위성 사업들이 좀 잘 돼야지만 이 AP 위성 자체도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 수 있거든요. 수주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AP 위성은 오히려 무너지는 게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한 이후에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그 항공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AP 위성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밑에 공간 열릴 때 좀 보시고 네, 매수를 한 번쯤은 고려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매도를 보시면은 기간은 강보합, 그 다음에 외국인은 매도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적자 흐름에서 작년 말에 좀 막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을 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실적은 3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고, 2분기에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그리고 발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PER이 155배라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워낙 많아서 부품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4% 하락했고요. 어제도 그리고 그 전에도 떨어졌습니다. 자, 정말 단기간에 상승해가지고요, 유지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항공에 대한 사업밖에 없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대우건설과 그 UAM 사업도 들어와 있네요. 캔코아도. 네, 그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저평가 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시총이 좀 작고 거래량이 좀 높다. 거래가 좀 적다. 요거가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1차 바닥은 보이네요. 여기 만원 근처. 그럼 지금 요 정도면 사도 될 만하다 싶기도 하고, 누리호 발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것 뿐인 거지 연기가 된 건 아니니까, 완벽하게 연기 기사가 나오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네, 외국인 강보합, 기간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무가 완전 적자네요. 네, 완전 적자고. 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항공 모빌리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대우건설 투자, 네, 아스트로엑스 인수 30%. 네, 초소형 항공기 양산기술 여기도 떠 있고. 네, 그 다음 뭐 사상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되어 있고, 매출은 많이 했네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좀 안 좋을 뿐인 거고. 네, 인천 송도에 UAM 법인을 네,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분을 캔코아 에비에이션, 네, 여기를 30% 자회사를, 아스트로엑스 지분을 40억 인수하는 걸 네, 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에. 네, 어쨌든 뭐 그런 것 같고, 결국엔 좋은데, 네, 좋죠. 네,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 정도면. 네,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네, 2% 정도 상승. 네, 여기가 이제 뭐 모든 이슈가 끝나고 나서 네, 쭉 계속 가라앉는 네, 그런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5월달에 이제 안착을 했고 궤도를 돌리고 이제 탐사를 종료를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성공을 했다. 근데 주가는 바닥을 찍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글과 컴퓨터 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군집 이성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누리호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많은 위성을 밖으로 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글화 컴퓨터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기간도 매수의 흐름이라는 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도 좀 가지고 있고, 1분기, 2분기 또 보시면 실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내부적으로 이제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시끄러운 문제가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 이유는 컴컴 MDS 같은 경우에 매각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의 사업 그 매각 자금을 가지고 한글 컴퓨터 자회사인 한컴 인스페이스에 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분사가 되어 있으니까 상장을 또 따로 시키겠죠. 스페이스X처럼 상장을 시키겠죠. 네, 그럼 아무래도 피어그룹은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회사들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상장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컴 네, 세 판 짜릴 건데 과연 누가 네, 설지는 아직 뭐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로서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우뚝 솟았죠. 네.
그래서 뭐 어떠한 일에도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이후에 잠시 올라간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 종목은 쭉 한번 뽑아줬을 때 그때 먹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또 다시 한번 지금 더 저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